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지혜를 더하는 지식생활입니다. 지난 2편에서는 입속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청결 습관의 중요성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몸의 안과 밖을 깨끗하게 비워내고 정돈했다면 이제 그 깨끗한 집에 어떤 좋은 것들로 채워 넣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이자 우리의 활력을 책임지는 엔진의 연료,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이 내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만들고 노화를 촉진하며 심지어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반대로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위험을 막고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울 수 있습니다. 10년 더 젊게 사는 비결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오늘 국내 최고의 식단 전문가이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함께 우리 몸의 염증 스위치를 끄고 생명의 에너지를 켜는 기적의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장수촌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조합은 무엇인지 오늘 그 명쾌하고 확실한 해답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지식생활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 몸의 염증 스위치를 끄는 기적의 식단, 그 첫 번째 힌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주 특별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오래되고 지혜로운 방법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블루존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블루존이란 세계적인 장수 연구가인 댄 뷰트너가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함께 수년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유독 10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세계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5개의 특별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 산악지역,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그리고 놀랍게도 미국의 로마 린다 지역이 바로 그곳인데요. 연구팀은 이곳 사람들의 DNA와 생활 방식 전체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5개 지역 사람들의 인종과 유전자는 제각각 모두 달랐지만 그들의 밥상에는 아주 분명하고 강력한 공통점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장수 비결은 특정 영양제나 값비싼 슈퍼푸드에 의존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백 년, 수천 년간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할머니에게서 손주에게로 이어져 온 그들만의 지혜로운 식사 원칙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블루존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을까요? 그 위대한 식단의 첫 번째 공통 원칙은 식단의 중심이 철저하게 식물이라는 점입니다. 블루존 사람들의 전체 식사량 중 무려 90에서 95%가 밭에서 나는 채소와 과일,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곡물,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콩 같은 식물성 식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고기는 아예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명절이나 잔칫날, 혹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만 아주 적은 양을 즐기는 별미일 뿐 결코 매일의 식탁에 당연하게 오르는 주된 반찬이 아닙니다. 이는 동물성 지방과 포화지방의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여주고 대신 우리 몸의 염증을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과 장 건강에 필수적인 식이섬유, 그리고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섭취하게 만드는 가장 이상적인 식단 구성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공장이 아닌 자연에서 온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즉, 가공을 최소화하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식재료를 섭취한다는 뜻이죠. 포장지에 성분표가 길게 적혀 있는 과자나 음료수, 방부제가 들어간 가공식품, 정제된 흰 밀가루나 흰 설탕은 이들의 식탁에서 찾아보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아침 일찍 밭에서 갓 뽑아 흙이 묻어있는 채소, 직접 빻은 통곡물 가루로 만든 거친 빵, 햇볕을 듬뿍 받고 자라난 제철 과일처럼 자연이 준 선물 그대로를 먹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수많은 영양소를 잃어버리고
각종 첨가물이 더해진 음식이 아니라 식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온전히 섭취하는 것이죠. 세 번째 원칙은 결코 배가 터지도록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수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에는 하라, 하치 불화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배를 80%만 채우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보통 위가 꽉 차서 더 이상 못 먹겠다는 느낌이 들어야 수저를 놓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제 배고픔이 가셨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 식사를 멈춘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먹기 시작해서 위가 찼다는 신호가 뇌까지 전달되는 데에는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 식사를 멈추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는 과식을 막아 우리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어주고 몸속의 활성산소와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인 과잉 열량 섭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장수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매일같이 먹으며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장수 식품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블루존 식단의 가장 핵심적인 주춧돌을 단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콩입니다. 렌틸콩, 병아리콩, 검은콩, 팥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매일같이 콩을 섭취합니다. 콩은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며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리는 이상적인 탄수화물 식품입니다. 콩과 더불어 이들의 주식은 흰 쌀밥이나 부드러운 흰 빵이 아닌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곡물입니다. 이탈리아 사르데냐 사람들은 보리로 만든 거친 빵을 먹고 그리스 이카리아 사람들은 귀리와 호미를 즐겨 먹습니다. 통곡물에는 백미에 없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속에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 케일, 근대와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는 매일 빠지지 않고 식탁에 오릅니다. 이런 채소에는 우리 몸의 세포가 늙고 병드는 것을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그 어떤 식품보다 가득 들어있죠. 그리고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통해 심혈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각종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이 외에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자색 고구마와 식물성 단백질의 왕인 두부를, 그리스 이카리아 사람들은 직접 기른 로즈메리나 세이지 같은 허브로 만든 차와 장에 좋은 염소 젖을,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사람들은 옥수수와 호박을 즐겨 먹는 등 각 지역에 특색 있는 장수 식품들이 있습니다. 결국 블루존의 기적은 값비싼 보약을 챙겨 먹거나 구하기 힘든 특별한 식재료를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에 더 가까워지고 위의 부담을 덜어주며 콩과 채소를 사랑하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식사 원칙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식탁에 콩으로 만든 반찬 하나, 짙은 녹색 채소 한 접시를 더하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앞서 우리는 블루존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 식품을 과식하지 않고 소박하게 먹는 것이 그 핵심이었죠. 그렇다면 반대로 건강한 장수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흔히들 몸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떠올리실 텐데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때로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가 우리 건강에 훨씬 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최악의 음식 조합과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범의 이름은 바로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최종 당화산물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고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영어 머리 글자를 따서 부르기 쉽게 AGES라고도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이름은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나이에이지라는 단어와 철자가 같아서 그 위험성을 기억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노화 시계를 아주 빠르게 돌려버리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최종당화산물은 단백질이나 지방이 우리 몸의 혈당, 즉 당분과 만나 높은 열을 받을 때 대량으로 만들어지는 변성 물질입니다. 혹시 빵을 오븐에 구우면 노릇노릇 갈색으로 변하고 스테이크나 고기를 불판에 구우면 아주 먹음직스러운 갈색 빛깔이 돌면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과정에서 대량의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됩니다. 우리의 눈과 코를 즐겁게 하는 그 맛있는 색과 냄새 이면에 사실은 우리 몸을 공격하는 무서운 독소가 숨어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최종당화산물은 어떤 음식과 조리법의 조합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많이 만들어질까요? 바로 고지방, 고단백, 동물성 식품과 수분 없이 높은 열을 가하는 건식 조리법이 만났을 때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불판 위에서 바싹 구워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삼겹살이나 노릇하게 구운 베이컨. 둘째,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기름에 튀겨낸 프라이드 치킨이나 돈가스. 셋째, 마찬가지로 기름에 튀겨낸 감자튀김이나 도넛, 핫도그. 넷째, 직화로 구워 겉이 거뭇거뭇하게 탄 소시지나 햄, 떡갈비 같은 가공육 제품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높은 데다 굽고 튀기는 과정에서 아주 높은 열을 직접 받기 때문에 최종 당화산물의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최종 당화산물은 쉽게 분해되거나 배출되지 않고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곳곳에 쌓여 문제를 일으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독성 물질이 우리 몸의 정상적인 단백질에 아주 잘 달라붙어 그 단백질을 원래의 기능도 하지 못하는 딱딱하고 뻣뻣한 형태로 변성시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혈관은 원래 아주 유연하고 탄력이 넘치는 새 고무호스와 같습니다.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마다 부드럽게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혈압을 조절해 주죠. 그런데 최종 당화산물이 혈관 벽을 이루는 콜라겐 단백질에 덕지덕지 달라붙으면 이 부드럽던 고무호스가 마치 10년 넘게 햇볕에 방치된 낡고 딱딱한 고무호스처럼 탄력을 완전히 잃고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노화의 주범인 동맥경화입니다. 이런 끔찍한 현상은 혈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조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피부에 콜라겐 단백질에 달라붙으면 피부 탄력이 떨어져 주름이 깊어지고 검버섯이 생깁니다. 눈의 수정체 단백질에 쌓이면 수정체가 혼탁해져 백내장 위험이 커지고 뇌세포에 쌓이면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을 녹슬게 하고 늙고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조리법을 조금만 바꾸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만으로도 이 무서운 최종 당화산물의 섭취를 절반 이하로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온도는 낮게, 시간은 짧게, 수분은 촉촉하게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불에 직접 닿는 굽고, 튀기고, 볶는 건식 조리법 대신 물을 이용하는 삶고, 찌고, 졸이고, 데치는 습식 조리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닭고기라도 기름에 튀겨서 치킨으로 먹는 것보다 푹 삶아서 백숙으로 먹는 것이 우리 몸에는 훨씬 더 이롭습니다. 돼지고기 역시 불판에 굽는 대신 물에 푹 삶아 수육으로 즐기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방법이죠. 혹시 고기를 꼭 구워 드셔야 한다면 굽기 전에 레몬즙이나 식초, 와인 등을 사용한 양념에 30분 이상 재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산성 성분들이 최종 당화산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은 지혜와 습관의 변화가 우리 몸을 무서운 독소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을 늙게 만드는 최악의 음식 조합과 조리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로운 것들을 피하는 빼기의 지혜를 배우셨다면 이제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현명하게 채워 넣는 더하기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우리 몸의 흡수율은 떨어지고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60대 이후 우리 몸이 제발 이것만은 꼭 채워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4가지 필수 영양소와 생명의 근원인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뼈대를 세우고 기둥을 만들며 온몸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4가지 핵심 영양소, 바로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비타민 B12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속이 더부룩하다는 이유로 고기나 콩, 달걀 같은 단백질 섭취를 점점 줄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건강을 해치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과 뼈, 피부와 머리카락, 그리고 외부의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세포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입니다. 이 재료 공급이 부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몸은 하는 수 없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근육을 빼내어 중요한 곳에 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근육이 힘없이 빠져나가는 근감소증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죠. 근육이 부족해지면 쉽게 넘어지고 한번 넘어져 뼈라도 부러지면 잘 회복되지 않아 그대로 자리에 눕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질 좋은 것으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3분의 1 크기 정도의 기름기 없는 살코기나 등푸른 생선, 두부 반모, 달걀, 한두 개 같은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꼭 식탁에 올리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둘째와 셋째는 서로가 없으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짝꿍, 바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이 우리 뼈를 만드는 단단한 벽돌이라면 비타민 D는 그 벽돌들을 서로 단단하게 붙여주는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이 풍부하다는 우유나 멸치, 짙은 녹색 채소를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 장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뼈는 점점 약해지고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지기 쉽죠.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가볍게 엉덩방아를 찍거나 기침만 심하게 해도 뼈가 부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우리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안타깝게도 노년기에는 피부의 합성 능력이 젊었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음식으로 보충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 버섯, 그리고 비타민 D 강화, 우유나 시리얼 등을 꼭 챙겨 드시고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는 따뜻한 햇볕을 직접 쬐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하지만 아주 중요한 비타민 B12입니다. 이 영양소는 우리 몸의 신경세포를 감싸고 보호하는 보호막을 만들고 건강한 적혈구를 생성하여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위벽이 얇아져 음식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12의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손발이 저리고 따끔거리거나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며 심한 경우 기억력이 감퇴하고 우울감을 느끼거나 악성 빈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주로 육류나 생선, 조개류, 달걀,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므로 평소 채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신경 써서 챙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을 모두 챙겨 드셨다 해도 이것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자 이 모든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실어 나르는 배달부 물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수분 보유량이 젊었을 때의 60% 수준까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목이 마르다는 것을 느끼는 뇌의 갈증 중추 기능이 매우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정작 뇌는 그 위험 신호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져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겪는 어르신들이 아주 많습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혈전, 즉 피떡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하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어지럼증이나 혼란 증상을 유발하고 이는 곧 낙상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변비가 심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몸속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에도 아주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물 마시는 습관은 목이 마를 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시간을 정해두고 의식적으로 마시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아침과 점심 식사 사이에 2잔, 점심과 저녁 식사 사이에 2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두고 하루에 7잔에서 8잔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맹물을 마시기 힘드시다면 구수한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 현미차 같은 곡물차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나 녹차, 홍차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이뇨 작용을 촉진해 오히려 몸속의 수분을 더 빼앗아 갈 수 있으므로 물 대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달콤한 주스나 탄산음료 역시 불필요한 당분 섭취만 늘릴 뿐이니 피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저희 지식생활에서는 임상영양사 최선미 선생님과 함께 우리 몸을 살리고 병들게 하는 음식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사는 곳 블루존에 소박하지만 지혜가 가득한 팝상에서 장수의 비결을 배우고 반대로 우리 몸의 노화시계를 빠르게 돌리는 최악의 음식 조합과 조리법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간절히 원하는 필수 영양소와 생명의 근원인 물을 올바르게 채우는 방법까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탁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총 3편에 걸친 10년 더 젊게 사는 비결 시리즈의 긴 여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지난 시간들을 함께 돌아볼까요? 저희는 첫 번째 시간에 우리도 모르게 수명을 갉아먹고 있던 최악의 습관들을 마음속에서 비워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저 편안하다고만 생각했던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우리 근육을 얼마나 무섭게 앗아가는지,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하루 담배 15개비와 맞먹는 독성으로 우리 몸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딱 한 잔, 딱 한 갭이라는 변명 속에 숨어있던 소량의 술과 담배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렇게 비워낸 자리를 건강함으로 채우는 첫 번째 단계로 일상의 청결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입속의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 심장과 뇌를 공격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바로 작은 문제가 척추 건강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도미노 효과를 확인했죠. 그리고 피부의 소중한 보호막을 지키는 올바른 목욕법을 통해 내 몸을 소중히 아끼고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을 버리고 우리 몸의 안과 밖을 깨끗이 한 뒤 오늘 우리는 건강한 음식으로 그 속을 가득 채우는 마지막 지혜까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지난 3주간의 이야기를 모두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건강한 장수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합이라는 사실입니다. 100세 시대의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기적이나 한 번에 해결해주는 값비싼 보약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매일 내가 무엇을 하고 누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내 몸을 씻고 무엇을 감사히 먹는지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순간들의 선택이 하루하루 벽돌처럼 쌓여 우리의 10년, 20년 뒤의 건강한 모습을 결정합니다. 건강은 더 이상 아픔을 참거나 견디는 것이 아니라 매일 즐겁게 가꾸고 소중히 돌보는 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희와 함께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소파에 앉아있는 대신 동네를 한 바퀴 더 돌아보고 잇몸까지 정성껏 닦아주며
불판에 굽던 고기를 물에 한번 삶아보는 그 작은 날갯짓이 모여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거대한 태풍이 될 것이라 저희 지식생활은 굳게 믿습니다. 그동안 10년 더 젊게 사는 비결 시리즈를 시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최고의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그 희망찬 여정에 늘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